기사의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9천만 원대 베일벗은 용산 유엔사 부지 오피스텔 분양가 한 채에 30억 60억대. 오피스텔 신고가 새로 쓴 더파크 사이드 스위트 계약 면적 기준 3.3제곱미터당 9,300만 원. 분양가 규제 없어 9월 중 청약 예정. 아파트는 후분양 또는 임대후 분양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요 유엔사 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관련된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짧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첫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알짜 부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용산공원 인근 유엔사 부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파크 사이드 서울 스위트가 9월 분양을 시작한다. 분양가는 계약 면적 기준 평당 9,300만 원으로 이제까지 시장에 나오는 오피스텔 중 최고가다. 한 채당 30억 6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거 상품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 첫 문단에서만 해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그게 뭐냐? 첫 문장에 나옵니다. 이제 9월 분양을 시작한다. 강남의 하이엔드 수요층들로 하여금 9월 분양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관심이 확 가고 이런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적은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그냥 한 반년 정도만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사실 요런 기사가 나온 지가 한 반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오피스 이제 분양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브릿지 론이라고 하는 대출이 두 번이나 3개월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되면서 오피스텔 분양이 미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9월에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수요층들은 바로 좀 뭔가 이렇게 믿지 않고 그런 관계자들한테 오피스텔 분양 언제 하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가격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좀 강남에 있는 다른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사업지나 하이엔드 주택 상품들도 분양이 좀 연기가 되고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자칫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연기되는 것과 비슷하게 최근에 PF 시장도 안 좋고 시공사 선정 이슈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처럼 뭔가 미뤄지나 보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또 조금 있어요. 근데 일단 최근에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됐든 주택이 됐든 이런 사업장들이 연기가 되는 좀 이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시공사, 두 번째는 PF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양불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분양이 되는 대로 분양 대금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시공을 안 맡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많이 높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마냥 높일 수는 또 없으니까, 왜냐면은 공사비 말고 다른 것들도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데, 금융비용도 올라가는데,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최근에 전반적인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이저 시공사들의 조금 몸값이 올라간 상황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군 시공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가 시공사 이슈, 두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PF가 어렵다. PF가 잘 안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좀 안정적인 그런 부동산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이런 수도권에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PF가 쉽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사업성도 많이 떨어지고, 왜냐면은 금융비용도 올라가고 뭐 시공비용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또 시장 가격은 전반적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분양 가격은 내려오고 원가는 올라갔다 보니까 사업성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똑같은 땅인데 이제 분양 사업성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대출해주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큰데 사업성이 적어 보여.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분양 사업장에 PF를 해주는 거에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 이유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기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월 달에 현대건설에서 착공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냥 아주 대표적인 메이저 시공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에서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PF 관련된 내용에서는 지금 메리츠 그룹에서 기존에 지금 브릿지 론이라고 하는 그 1조 정도 되는 초기 자금을 빌리는 대출을 다 해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 PF 전환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안 되고 있는 건데, 다른 사업장들에서는 여기는 메리츠 증권 그룹에서 이 본 PF도 아예 주관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해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는 뭐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해가지고 뭐 선순위는 어디, 중순위는 어디, 뭐 후순위 SK증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대주단을 꾸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메리츠 그룹에서 아예 이 전체를 단일 체제로 이렇게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너네가 필요한 사업 비용을.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인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사실 여기 유엔사 부지의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시공사단과 이 PF를 해주는 이 금융권에서 사업성을 워낙 좋게 보기 때문이다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분양을 안 할까? 지금 다른 사업장들은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면요. 분양가는 계약 면적 기준 평당 9,300만 원으로 이제까지 시장에 나온 오피스텔 중 최고가다라는 내용에서, 우리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자나 관심 많은 분들, 박태환 TV 보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흠칫 놀라가지고 이 면적이나 구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바로 찾아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오피스텔 중에 최고가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상태인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의 분양가보다 사실 월등히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전용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2억 정도거나 2억이 조금 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률이 50%가 안 될 거로 예상이 되니까. 근데 이 유엔사 부지가 아까 제가 현대건설이나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사업성을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뭐 단기간에 완판되냐, 어떻게 얼마나 빨리 소화되냐, 막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전반적인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 가격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나왔냐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내용만 봐도 전용 17평, 전용 18평, 19평, 22평, 29평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가장 넓은 거는 뭐 36평까지 이제 바닥 난방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면적까지 이제 나온다고 좀 이제 알려져 있고,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도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저도 여기가 작년 초쯤에 어디서 주워듣기에 고민이다. 막 이거를 뭐 17평, 뭐 15평 이렇게 뽑게 되면은 어쨌든 이 전용 평당 가격은 뭐 2억 정도나 적어도 뭐 1억 후반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17평으로 하게 되면은 30억 초반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사실 17평 정도의 강남에 분양한 것들이 이미 기존에 있고 한남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일부 어떤 것들은 뭐 마이너스 피가 나와가지고 막 뉴스에 나온 것도 있고 기사화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30평, 35평으로 하자니 그러면은 분양 가격이 60억, 70억까지 볼륨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 작년 초에 주워듣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이다 막 이런 그게 있었는데, 사실 최근의 흐름은 좀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예를 들면 전용 평당 한 1억 2천 정도나 뭐 1억 정도, 방금 말한 것처럼 17평짜리를 뭐 17억에 분양하거나 뭐 19억에 분양하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은데, 예를 들면 50평을 130억에 분양하거나 100억에 분양하거나 아니면은 35평짜리를 55억에 분양하거나 이런 것들은 마피가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명확하게 좀 갈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규 공급하게 되면은 이쪽 그냥 30평대 이상으로 가는 게 그냥 누가 봐도 그 구조가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0평대로 나온 게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이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사실 지금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나 주택들 사업장들이 늦어지는 이유와 지금 여기 유엔사 부지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이.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PF나 시공사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유엔사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해소가 된 상황인데 왜 늦어질까를 보면은,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유엔사 부지 사업장이 처해 있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현대건설 시공비가 뭐 8,900억 정도인가 뭐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그 분양불 방식이라고 하는, 이제 분양이 되는 대로 분양 대금에서 공사비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분양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시공사도 줘야 되고 필요한 사업 비용도 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분양가 규제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기사 같은 데 나와 있는 추정 가격만 봐도 이제 1억 2천 막 이런 가격인데, 분양 가격이. 근데 그런 가격은 절대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분양가 규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유엔사 부지 안에 구성들을 보게 되면은 호텔, 오피스, 판매 시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양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서 분양 매출이 나와서 그걸로 시공비가 나와야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PF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PF 그 사업 비용 대출을 많이 받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이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그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그 본 PF 전에 받는 그런 다리 성격에 있는 임시 대출 성격의 그 대출이 1조 원 정도인데 1조 1,000억인가 그런데 그 본 PF 금액이 1조 3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PF 금액을 최대한 줄인 거죠. 그 시공사한테 주는 시공 비용을 이제 분양대금에서 주는 걸로 하면서 오피스텔에서 뽑아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 이 유엔사 부지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가를 이제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아무리 사업성이 좋다 그래도 단기간에 완판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뭐 초기 분양률 뭐 4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매출이 뭐 2조 5천억이나 3조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40% 하면은 1조 정도가 되고 현대건설에 줘야 되는 공사비가 뭐 8,900억인가 뭐 이렇게 되면은 막 대략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 주체에서 하는 고민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양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제 분양률을 올릴까 아니면은 그냥 분양가를 높게 해가지고 분양률 한 40%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 비용 나오고 뭐 이렇게 할까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언제 분양을 시작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분양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강남 하이엔드 분양 사업지들처럼 시공사나 PF 이슈 때문에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기존에 설계를 한 요 구조가 지금 시장 상황에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오피셜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추이에 대해서 그냥 조금 이제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면적대별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의 추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좀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걸 감안해도 지금 설계 변경을 이제 하게 돼서 좀 대형 위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용 면적 17평짜리의 평당 가격 1억 2천 분양한 거는 오히려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35평에서 1억 5천에 분양한 거는 마피가 전혀 없고 매물도 잘 없고 오히려 또 50평으로 2억에 분양한 거는 지금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아예 마피 같은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2억 5천까지 분양을 했는데도 전용 평당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지금 9,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거에 거의 한 1억 1천 정도의 분양을 한 꼴인 거죠. 지금 여기 기사 타이틀에 나온 이 분양가보다도 비싼 걸로 분양을 했는데 물론 청담동 이제 한강 변인 걸 감안해도 그래도 다른 이제 중소형 면적 하이엔드 오피스텔 대비 추이가 너무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의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제 생각을 좀 첨언을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 전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관련돼서 좀 얘기를 자주 했던 게 있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공급 세대수가 어떻게 되냐면 오피스텔이 723실이 공급될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기준에서 지금 이 면적들이 나와 있는 건데 제가 그 전에 좀 자주 했던 얘기가 뭐였냐 17평, 뭐 18평 이런 것들이 뭐 700세대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게 다 700세대가 이렇게 10평대인 건 아닌데 10평대가 거의 200실이 넘어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고급이고 여기가 호텔 들어가는 복합 단지라고 해도 10평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프라이빗한 하이엔드 주거시설 느낌 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닭장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시장 상황을 떠나서 단지 자체적으로 고급 주거시설로서의 평가로 봐도 일단은 세대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그게 이제 고급 단지로서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안 그래도 지금 이 유엔사 부지의 단지가 건폐율이 거의 60% 가까이 돼요. 왜냐면 이 거의 13,5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대지가 넓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들어가고 오피스 들어가고 호텔 들어가고 오피스텔 들어가고 판매시설 들어가는 이런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밀집도가 높단 말이죠. 근데 거기 오피스텔이 건물 하나에 700실이 넘게 들어간다? 그리고 10평대 이런 거다? 이러면은 사실 이 10평대를 부자들이 실거주로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이 세컨하우스를 쓰거나 아니면 조금 젊은 이제 고소득자 이제 부자 계열로 가려고 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뭐 집으로 쓰거나 아니면 레지던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그럴 때에도 이 하이엔드 주거시설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전하고 있는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보다도 이게 단지가 물론 호텔 들어오고 그런 엄청나게 사업성 좋은 복합 시설이지만 그거보다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양 가격은 전용 평당 1억 8천, 2억 아니면 2억 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결국에는 사실 좀 대형화되는 흐름으로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유엔사 부지의
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존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자나 시장을 보던 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17평으로 뭐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대형화를 하더라도 17평이 조금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 유엔사 부지 지금 오피스텔이 700세대가 넘게, 그리고 이걸 만약에 좀 대형화 한다 그래도 굉장히 세대수가 많아서 100실은 기본적으로 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약홈에서 모집 공고 내가지고 전 국민이 다 보는 그 분양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모집 공고문이 그냥 전 국민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강남 하이엔드 분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깜깜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 그냥 전반적인 시장 수요층들로 하여금 강남권에 17평짜리 오피스텔은 이제 한 30억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아주 초반에는 한 17평, 16평 정도 되는 게 10억 초반 정도의 분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20년 말부터 한 16억, 15억 이렇게 분양을 하다가 또 도산대로 청담동으로 오면서 20억 초반 막 이렇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16평, 17평인데 근데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꺼지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비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던 참에 여기 지금 17평을 아예 30억에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지의 사업성은 사실 엄청나게 좋은 게 맞죠. 어떤 형태로 사실 분양을 하든 분양이 되긴 되는 겁니다. 뭐 단기 완판되냐 아니면 얼마나 오래 걸리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업이 어렵게 가냐 쉽게 가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분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그 상반 가격을 아주 높게 끌어올려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전에 10억 초반에서 시작해서 20억 초반까지 갔던 것처럼 지금 여기는 아예 30억에서 30억 초반까지 17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는 이 단지가 굉장히 좀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더욱 이제 분양성이나 분양 시기나 분양가 측정 이런 거에 대해서 고심이 깊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강남에 17평짜리를 17억에 분양한 거 또는 23억에 분양한 것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30억에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 관계자들이 볼 때도 아무리 우리가 입지 좋고 사업성 좋고 이 단지가 복합 그거여도 이렇게 나가면은 지금 우리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미 공개 청약하고 이러면은 그때는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브릿지론 3개월씩 연장을 하더라도 그 분양 가격과 분양 시기를 측정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사실 고민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내면에는 아마 이 면적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입니다. 좀 예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이제 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똑같은 그 입지에서 그거를 뭐 대형으로 하냐 그거를 하냐 뭐 그게 뭐 차이가 있어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사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럼 뭐 70억대 이상 막 그런 100억대 이상 이런 오피스텔은 야 그거는 완전히 그냥 그들만의 리그고 이제 부자들의 영역이고 17평 18평 이런 거는 다른 시장이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수요자 입장에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급하기 전에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똑같이 100평이라는 면적이 있을 때 20평짜리를 5개 만들 수도 있고 100평짜리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35평짜리를 뭐 2개 만들고 하나를 뭐 24평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평이라는 그 면적에서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내냐. 근데 지금의 강남에서의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 같은 100평이라는 기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오히려 50평짜리를 2개 만들었더니 200억에서 2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근데도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고 마피나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근데 이 100억짜리 면적을 10평대로 쪼개가지고 120억의 매출을 냈는데 평당 1억 2천에 분양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 가격이 그거보다 조금 빠진 상황도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이 공급자가 하는 고민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지금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지금 강남에 새로 분양하는 것들은 뭐 2억에서 2억 5천 분양한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다 대형이야. 근데 기사의 후반부에도 나오는데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이 최근에 뭐 마피도 나오고 안 좋은 상황인데 잘 될까 이제 그런 게 추이가 주목된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근데 지금 이미 기존에 설계된 것들은 좀 소형 위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착공은 들어가서 사실 지금도 이제 착공 후 설계 변경하는 게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데 아직 뭐 분양을 시작한 게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고민이 심화가 되는 상황이다. 사실은 분양 시기, 분양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도 부수적으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여기 사업 주체는 이렇게 왜 했냐? 처음부터 대형을 왜 안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최근처럼 이렇게 중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좀 이렇게 부진되기 전에는 이 정도로 그 시장 추이가 갈리지도 않았고 전망이 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볼륨이 60억, 70억까지 가면은 예를 들면 똑같이 전용평당 2억이라는 가격으로 전용 면적 35평짜리를 만들고 17평짜리를 만든다고 했을
했을 때 35평짜리를 만들면 70억이고 17평짜리를 만들면 34억이잖아요. 근데 일단 볼륨이 커지면 사실 분양이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원래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면적을 잘게 쪼갤수록 면적당 단가를 높게 받는 게 기존의 일반적인 그런 디벨로퍼 논리입니다. 근데 최근에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 시장에서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 아크로솔 포레스트 그 신축 하이엔드 주택들의 가격이 심상치가 않고 대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생긴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이제 기존 계획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전용 면적 36평 아래로는 바닥난방이 되는 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으로 가냐 중소형으로 가냐의 기로에서 이 중소형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 느낌이 더 집 느낌이 나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대형 면적의 오피스텔 뭐 시그널 레지던스나 이런 것들은 바닥난방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점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당시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너무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 안에서도 대형과 중소형 시장의 추이가 좀 다르게 가기 때문에 저나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서 지금 신규로 이제 계획돼서 나오는 것들 중에는 소형은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공급이 끊길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강남에서는. 근데 여기 유엔사 부지가 기존의 계획대로 이제 그대로 지금 이제 기사에 나오게 되면서 기존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자로 하여금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준 상황인 거죠. 첫 번째는 다시 10평대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도 강남은 아니지만 같은 강남권이고 여기 또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공급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뭐 공급이 많아지든 뭐든 사실은 비슷한 면적의 오피스텔이 막 30억에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해가지고 분양을 해주면 이 시장에 그 상방을 뚫어주는 게 되기 때문에 아주 큰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후자에 좀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이제 기존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자나 이 시장에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사실은 뭐 공급이 많아지고 뭐 이런 관점보다 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업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좀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민의 흔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격이나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도 지금 사실 여기 사업 주체 측에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스탠스예요. 공식적인 입장은.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정말 너무 고민이 되니까 야 그럼 한번 그 수요층들의 반응을 봐보자 이런 의도가 조금 숨어있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 갑자기 당장도 아니고 9월에 이제 분양한다 라고 나오는 게 이 내부적으로 야 지금 이거 우리 기존 설계대로 이거 가는 거 맞냐? 그리고 분양 가격 이거 한 17평 지금 너무 강남 대로변에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30억에 아무리 여기가 사업성이 좋다 해도 우리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정도 매출은 여기 오피스텔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 완판했을 때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시공사의 공사비도 분양불로 준다고, 분양이 되는 데에서 분양이 되는 만큼 거기서 이제 공사비를 주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게 문제 없이 공사가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려면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매출을 예상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의 영향으로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정말로. 분양 시기나 분양 가격도 그렇지만 단순히 그 두 개 때문에 그런 거였으면은 심플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존 아예 계획 자체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론 이걸 계획할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 시장에서 너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의 흔적이지 않을까, 이런 피드백이 아마 반영이 돼가지고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유엔사 부지 하이엔드 오피스텔 공급 소식이 좀 대중적으로도 핫하고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 투자자들한테도 좀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이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사실 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대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내용도 좀 내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다 보니까 좀 등성등성된 내용이 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위한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뭐 유엔사 부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피셜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라는 거를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 다른 분양 사업장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그런 시공사 이슈와 PF 이슈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아닌 다른 쪽에서 이제 고민의
여지가 있는 거인 만큼 사실 정말 빠른 시일 내에도 이 오피스텔 분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9월에는 아마 정말로 이제 분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도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관계자들도 모르는데, 근데 최근에 이미 2차례나 이 브릿지론을 연장을 하면서 3개월 오피스텔 분양을 미뤄왔고, 또 이미 2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제 9월에는 이제 분양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또 이 기사를 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결론을 내서 분양 준비를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사업성 좋은 단지에 좋은 오피스텔 상품이 공급이 돼가지고 초기 분양률도 높고 기존의 강남권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최근에 강남 부동산과 고급주거 부동산 시장에서 고급주택이나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소식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짧게 리뷰를 해봤고요. 근데 오늘 내용들이 또 유난히 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단지에 대한 내용까지 좀 요약을 해서 전달을 드려보다 보니까 이 시장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다음 영상이나 그 앞으로의 컨텐츠들로 좀 보완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와 소식들을 같이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나 시장에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소식을 들고 주간 박태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